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이한입니다. 오늘은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아무리 애써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영화 오디세이를 보다가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오디세우스가 귀향을 위해 마지막 출항을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칼립소의 대사를 듣는 중에 이 주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제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상황은 더 꼬이고 어긋나면서 오히려 내가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능력이 아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구분해내서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타로에게 지혜를 구해보려고 이 리딩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부터 점검해 볼까요? 현재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펼쳐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은 지금 인내와 끈기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대처해 나가고 대응해서 상황들을 처리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해내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따라 나는 움직이겠다. 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버텨내고 끈기 있게 이 상황들을 해 나갈 것이다. 완성해 나갈 것이다. 내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직시했다는 뜻이라고 보여져요. 이 섀도우 워크라는 이 카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있는 그림자 또는 나의 무의식, 이렇게 가려져 있는 어떤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상황이 뭔가 편안하고 잘 흘러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나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시다. 그 끝이 비록 나를 더 힘들게 만들지라도 나는 거기를 향해 나가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무엇이 통제 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카드를 먼저 펼쳐볼게요.
자, 이 첫 번째 카드는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뽑아놓은 카드이고요. 이 두 번째 카드는 내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본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있는 이 모습에서 Five Swords 카드가 떴는데요. 이 카드는 이득과 손해가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어떤 걸 내가 선택하고 어떤 걸 놔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 즉슨 손해도 보지 않고 모든 이득을 내가 다 가져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은 Six of Swords 카드가 떴습니다. 이 6번의 검 카드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 손해와 이득 이런 거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내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위해 이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내가 이것이 진짜 맞다고 생각한 내 내면에 있는 깊은 신념 그 뜻을 따라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지 않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와 신념을 그대로 품은 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가 어떤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시시비비를 가린다거나 손해와 이익을 구분지어서 선택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 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품고 이 상황을 견뎌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로 10번의 완즈 카드가 떴는데요. 지금 한 소녀가 자기 머리보다도 큰 꽃을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서 지금 등 위에 정말 무수히 많은 꽃을 다 짊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본인이 스스로 짊어진 책임감, 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겠다.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내가 다 해내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계도 책임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나가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동시에 다 해낼 수가 없다. 그것을 스스로 수용해서 내려놓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20번의 심판 카드가 떴거든요. 메이저급으로 떴어요. 보시면은 사실은 이 카드 위에는 다 마이너 카드가 떠 있는데요. 지금 스스로 지금 내가 해야 할 현실적인 행동은 20번의 심판 카드입니다. 곧 결정이 날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어떤 소식이 들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행동을 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 외부의 어떤 심판, 어떤 결정을 통해서 내가 기회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곧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얻어지는 결과는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이거 맞나? 나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자초했으니 내가 다 해내야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어?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짊어지고 가려는 모습이 카드 전체 내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부에서 어차피 나에게 주어지는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에 맡겨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 상황의 마무리는 내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그것을 믿고 계속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궁금해집니다.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전반적인 이 카드를 봤을 때 막연하거든요. 네, 주변의 지지와 응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들리지 않을 거고 그게 힘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무의식과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곳을 누군가는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던가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던가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결국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카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어떤 기준으로 잣대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 우주는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이 상황이 왜 나에게 만들어졌는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 우주가 이 상황을 만든 이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용솟음 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딱 이 카드를 보니까 알겠어요. 겨울인 거예요. 겨울. 겨울에는 상황이 너무 열악하죠. 춥고 배고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언 땅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싹을 피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그리고 충분히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때까지의 인고의 시간을 가장 힘겹게 버티는 시기,
즉 겨울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곧 여러분들이 봄이 올 거래요. 자연의 섭리상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따뜻한 햇살이 들이우고 거기서 땅 아래에서 힘들게 그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오기까지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곧 나는 새싹을 틔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새싹을 틔웠는데 이게 잘 자라고 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커나갈 수 있기를 이 우주는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고의 시간을 버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인고의 시간을 잘 버틸수록 여러분은 정말 큰 느티나무도 자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작업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나의 그림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림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가장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의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의 나이대에서도 필요한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은 그 크게 10년 주기로서 그 나이대를 지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던져지게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10대 때 사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왜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계속 질문과 의문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단계마다 여러분들은 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고 그 인고의 시간이 끝나야 빛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여러분들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거를 버틸 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래요.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다. 피해가거나 아니면 묵살시키거나 아니면 제거해버리죠. 무시해버리는 거. 내 인생에 그런 거는 없어.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도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이롭게 만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 나 자신도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버텨서 결국 10번 새로운 재탄생을 맞이할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지먼트는 심판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두 번째의 기회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과거를 죽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삶에 대해서 나를 죽이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너무 많은 짐을 지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이대로 쭉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만 전념해라. 이렇게 카드들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의 오라클 카드 한 장 뽑아 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의 오라클 카드 한 장. 너무 좋은 카드 나왔습니다. 저 카드 잘 읽었다. 이렇게 이 카드가, 이 수비아 카드거든요. 카드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88번, 어번던스. 번영입니다, 여러분. 네. 풍요와 번영. 여러분들한테는 이 상황이 곧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88번. 자, 8번. 스트렝스 카드도 8번이거든요. 88. 무한 궤도. 여러분들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있는 능력자, 네,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이다라고 이 카드가 또 이렇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곧 풍요와 번영이 있을 것이니 이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셔라. 그 내려놓으려 할 것은 내가 스스로 자처한 짐입니다. 네, 여러분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재 있으실까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더 세게 붙잡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타로 리딩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리딩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게 들어온 카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카드는 붙잡아야 할 것이었나요? 내려놓아야 할 것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로 이하는 질문으로 길을 열고 대화로 나의 방향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돕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저의 리딩이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밝혀 미소로 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은 빛납니다. 이렇게 1번 카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이한입니다. 오늘은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아무리 애써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영화 오디세이를 보다가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오디세우스가 귀향을 위해 마지막 출항을 하는 장면에 나오는 나레이션을 듣는 중에 이 주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어서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제하려고 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상황이 더 꼬이고 어긋나면서 오히려 내가 더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능력이 아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쥐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구분해 내고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타로에게 지혜를 구해보려고 이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황부터 점검해 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은 생각의 늪에 갇혀 있으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안이 나를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카드가 지금 이 현재의 상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통해 더 나은 미래와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시작점에 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대요. 그리고 내가 이미 시작을 했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으니 지금부터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완성으로 끝까지 이겨내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한다거나 기술을 익힌다거나 지식을 쌓으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나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다루고 나가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카드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 당신 정말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이 정말 당신의 본연의 에너지입니까? 당신 본연의 자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드를 보고 있으면 칼 카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칼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단어, 이성, 뭐 냉철한 판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원소인데요. 이 타로 카드 덱 이름이 문차일드 카드예요. 그래서 각각 카드 덱마다 작가가 좀 추가적으로 넣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이 카드에는 3장인가 2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1번 카드에서도 그 보너스 카드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신기하네요. 네, 제가 혼자 이렇게 카드를 펼치고 연습할 때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져 가지고요. 한번 요거를 좀 뽑아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게 맞는지. 근데 여러분들 이 카드의 보조 카드로 지금 뽑아본 카드에서 스타 카드가 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 희망, 이상 그것을 당신이 원하는 것이냐? 당신이 원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꿈을 쫓아가시는데 그 꿈을 여러분들이 원래 잘 쓰는 재능과 그런 예술적인 어떤 감성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조금 그 반대의 에너지라고 해야 하나요? 조금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그득그득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왜 이런 상황이 놓여졌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일단은 오늘의 주제인 내가 통제 가능한 것, 통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그 카드를 뽑아보고 좀 더 좀 깊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통제 가능과 통제 불가능과 관련된 이야기. 자, 이 카드는 지금 내가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두 번째 카드는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해서 뽑아놓은 카드거든요. 일단 이 두 가지 카드만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페이지 완즈 카드로 떴거든요. 이 페이지는 초심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훈련을 어떤 과정을 밟기 위해 시작한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완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완즈는 조금 낙관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나의 어떤 그 육체, 육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도전하고 모험심을 발휘하고 내 육감이 얘기하는 거,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나의 어떤 긍정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현재 그거와는 조금 다른
이 소즈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냉철한 분석력과 이성을 쓰겠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가리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근데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통제를 아주 강하게 하고 계신가 봐요. 검의 에너지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는 와 셉니다. 13번에 데스 카드가 떴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조금 내용들이 조금 철학적이고 심도 있게 좀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카드들이 아주 큼직큼직하게 그 자리를 아주 세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통제하고 있는 게 데스 카드랍니다. 곧 죽음이죠. 타로 카드에서 죽음은 진짜 뭐 생과 사에 관련된 그 사,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과거와는 다른, 그러니까 나의 낡은 육신이 죽고 새로운 영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통제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져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굉장히 낙관적이고 모험적이고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원래 행동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조금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이런 추측이 들어요. 원래는 그 예술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진짜 완전 다른 뭐 법률가 이렇게 뭔가 전향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디자인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래머 쪽으로 막 이렇게 뭔가 완전 다른 영역으로 가서 그 영역에서 내 능력과는 다른 내가 가진 재능과는 다른 그 영역에 맞는 그 능력치를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죽음이란 카드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금 죽이면서 이 상황을 통제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빨리 이 카드를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카드는 내가 지금 통제 불가능한 것, 즉 내려놓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카드고요. 이 네 번째 카드는 지금 그렇다면 현재 내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무엇이냐 이 카드를 뽑아놓은 카드인데요. 아주 지금 저는 지금 흥분되고 조금 의미심장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통제 불가능한 것, 즉 내려놓아야 하는 거에 소즈, 또 이렇게 검의 기운이 나왔어요. 이거를 내려놓으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낙천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거를 죽이고 이렇게 이성, 분석력을 쓰려고자 하는 그 에너지를 내려놔야 한다. 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븐 소즈 이 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내가 너무 빨리 가려고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놓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뭐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냥 일단 고 해버리겠다는 거죠. 직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스토리텔링을 하자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되게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는 이제 먹히지가 않고 내가 자꾸 도태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육감으로 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조금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도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좀 답답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카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방법이 진짜 너한테 맞는 거냐. 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행동에서 데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악마 카드는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나의 어떤 쾌락과 맞닿아 있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정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 내가 끌리는 거,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좋은 거, 그냥 내 몸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좀 흥분했죠? 정말 이게 주제에 따라 이렇게 리딩이 달라질까 싶을 정도로 제가 조금 주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철학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은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굉장히 센 카드, 데스 카드에 데블 카드, 그리고 스타 카드까지 떠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엄청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계속 이렇게 쓸 거야. 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이 마음 먹기까지 진짜 얼마나 많은 거를, 내려놓고 고충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름 성과도 있는데, 주변에서, 좋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타로 카드가 보여주는 거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일단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드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쾌락과 맞닿아 있는 그대로 행동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네요.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진짜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카드들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왜 이 상황을 이 우주는 나에게 만들었을까? 이 상황이 도대체 왜 나에게 펼쳐졌을까?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인가요? 와, 여러분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은 전문가이자 능력자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따끔하네요. 여러분 혹시 너무 잘나셨나요? 표현이 좀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뛰어나서 겸손함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거 좀 제가 말이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 카드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지산겸이라는 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는 땅지이고 이 산은 그 산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겸은 겸손할 겸입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산이 묻혀져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산은 높죠. 하지만 땅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겸손이라는 걸로 이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은 높지만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추측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력자이시구나.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잘 나가시고 잘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노력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되다 보면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거만해지기도 하거든요. 그 거만함이 여러분들이 잘해왔던 것들을 혹여나 망칠까봐 이 우주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 이 상황을 설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심자의 마음으로 지금으로부터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를 믿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단 여러분들이 너무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카드가 그렇게 좀 주의를 주고 있거든요. 속도보다는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질들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금의 상황에 잘 녹일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스타 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스타, 별, 그 별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대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만들어지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빛을 바라볼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빛은 그 태양계가 그만큼 강렬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대기권에 빛이 들어올 때 많이 부딪히면서 산란되면서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꿈과 희망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카드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그 빛이라는 존재, 별이라는 존재에서 가장 내가 지지하고 가야 될 거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스스로부터 나오는 밝은 빛. 그 빛이 진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것, 통제 불가능한 것과 관련된 이 주제에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현재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본연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험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그리고 나의 몸의 에너지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오라클 카드 한 장 뽑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행운을 위해 한 장 뽑아보겠습니다. 와우, 이쁜 카드 나왔네요. 6번 사랑입니다. 네, 이 사랑 누구한테 보여야 하는 사랑일까요? 나 자신인 거죠.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이성이에요. 현실적인 판단이란 말이죠.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나를 두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봐야겠어. 일단은 저질러 봐야 되겠어. 이거 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 전체적인 카드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쁜 카드네요. 자, 여러분 오늘 리딩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좀 강하게 들어온 카드가 있으셨을지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카드가 계속 붙잡고 가야 하는 것들인지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내가 왜 이렇게 무언가 애쓰고 있는데 바뀌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면 오늘을 기회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이 통제를 통해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요. 만약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더 세게 붙잡고 가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리딩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타로 이하는 질문으로 길을 열고 대화로 나의 방향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돕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저의 리딩이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밝혀 미소로 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은 빛납니다. 이렇게 이번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이한입니다. 오늘은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아무리 애써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영화 오디세이를 보다가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오디세우스가 귀향을 위한 마지막 출항을 하는 장면에서 칼립소의 대사를 듣는 중에 이 주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제하려고 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상황이 더 꼬이고 어긋나면서 오히려 내가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보다는 어쩌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구분해내서 현재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타로에게 지혜를 구해보려고 이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부터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해나가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조화와 균형, 좀 절제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평정심을 유지해 가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한다라는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묵묵하게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고 그리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의견을 맞추고 싶기 때문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좀 다스리고 조율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좀 많이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해내겠다 이렇게 카드로 조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몰두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3 오브 펜타클 카드 자체는 가치로운 어떤 작품이라던가 큰 비전을 갖고 해내가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합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인 금전적인 거에서는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큰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전문가들과 함께 서로 협업하고 교류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내면서 결국 최종적인 하나의 아름다운 완성품을 내고자 하는 그런
현재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타로 카드적인 스토리텔링을 하자면은 성당을 짓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당을 짓겠다라고 주최한 사람, 그러니까 즉 돈을 내는 사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당을 직접적으로 설계한 사람, 그리고 그 설계한 것을 하나하나 실행해내는 사람, 이런 식의 합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인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대의 효율을 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임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고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화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내 몸에 쌓여 있는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똑같은 생산물을 내고 있다, 이렇게도 조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이유에도 금전적인 이득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비록 쪼개져야 하지만 분명한 이득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할 때는 몰두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방해도 본인한테는 그닥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깊게 보여지고 결국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것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에는 계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하네요. 계약서 상에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쉴 틈이 없다 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통제 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카드를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제가 4장을 뽑았는데 이쪽은 통제 가능한 영역과 이쪽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나누어서 뽑았습니다. 먼저 이쪽 통제 가능한 영역부터 살펴볼게요. 이 첫 번째 카드는 내가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려고 뽑아본 카드고요. 이 두 번째 카드는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합심에 대한 에너지는 잘 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통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번과 이 템퍼런스는 같은 이야기를 좀 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조화로움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화롭게 화합하고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많은 것들을 실행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가 봐요.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이라던가 이 사람이 정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내가 다스려줘야 하는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내 거에만 조금 더 몰두해야지만 훨씬 더 나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뒤로 두고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화합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이 조화롭게 화합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이 상황을 잘 유지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작업들보다는 자꾸 상대방한테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대방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살피게 된다는 거죠. 오늘 왜 안 웃지? 저 사람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나? 저 사람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지금 이 말이 조금 불편했나? 이런 식으로 너무 사소한 것들까지 내가 컨트롤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이 삐뚤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환심을 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지극히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집단들은 장인들의 집단이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장인들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들에 몰두해야 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어울리기보다는 좀 분리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원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함께 잘해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반응과 감정을 살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현재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카드의 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쪽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라는 그런 카드를 뽑아본 건데요. 결국 내가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내려놓아야 한다, 이 얘기를 결국 하고자 하는 의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확실하게 분리하고, 근데 확실하게 분리한다라는 거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것들을 자꾸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이득이다, 아니면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나의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지금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내 주장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라는 의도로도 조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내 의견을 수용해 줄까? 수용해 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펼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 어떻게 좀 괜찮겠어?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전개는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조금 보여져요. 그래서 단호한 모습, 내가 모든 것을 다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자꾸 연출해내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상황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조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천천히 차근차근 이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 각각의 개성이 강한 전문가들을 합심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이 사람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 방향은 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비전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흡수시켜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한다, 그렇게 설득해 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힘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고 그런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율과 이해심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프로젝트의 가치, 그것을 정확하게 공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먹히는 방법은 진실되고 신중하고 공정한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심하게 된 이유는 공공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맞았기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궁금해집니다. 왜 세상은, 이 우주는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나는 왜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와, 여러분, 큰 거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우주가 이 상황을 설계한 이유는 당신이 큰 그릇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큰 뜻을 품는다 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주 긍정적이고 멋져 보이긴 합니다. 근데 큰 그릇에 많은 것을 담기 위해서는 이 그릇 자체의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아시죠? 담금질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원재료가 진짜 좋다 할지라도 이것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화천대유는 일단 행운이라는 얘기예요. 행운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하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구하면 재물을 얻고 관직을 구하면 관직을 얻고 명성을 구하면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합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조금 주로 그런 예술가라던가 약간 작가 쪽으로 좀 예시를 좀 많이 드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대작을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러 가지 시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각자의 개성도 뛰어나지만 각자의 체력도 분명합니다. 그런 분명한 사람들끼리 합심한다라는 건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결과물, 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로운 그것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너무 당연한 실현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실현이 여러분들이 막 진짜 전쟁으로 이끄는 핏발 튀기는 싸움이 아니라 그 정말 조화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다. 좀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이야기는 해주고 있다. 그렇게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좀 크게 소유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조금 긍정적으로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이미 시작한 거다. 저는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끝을 내는 그 결과로 가고 있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응원 드립니다. 네. 하지만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팁이라는 것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려놔야지만 여러분들은 평화롭게 내 작품에 몰두해 갈 수 있다. 이 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의 오라클 카드 한 장 뽑고 리딩 마무리해 볼게요. 자, 수비약 카드 4번 Perseverance, 이 카드가 떴네요. 발음이 좀 네, 이 카드는 인내심,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카드인데요.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가셔야 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9번의 완즈 카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도전 과제라고 할지라도 이미 당신에게는 그런 이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에 휘말리면은 여러분들의 이런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조금 많이 믿어주고 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나의 내면의 긍정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시간들을 하루에 조금 잠깐만씩이라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비판적이고 구분하고 분석하려는 그런 에너지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끝까지 버텨내는 인내심으로써 발휘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네, 이 행운의 오라클 카드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더 세게 붙잡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의 타로 리딩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딩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가장 강하게 들어온 카드가 무엇일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게 붙잡아야 할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려놔야 할 것이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타로 이하는 질문으로 길을 열고 대화로 나의 방향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돕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저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밝혀서 그 빛이 미소로 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은 빛납니다. 네, 이렇게 3번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이한입니다. 오늘은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아무리 애써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영화 오디세이를 보다가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오디세우스가 귀향을 위해 마지막 출항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칼립소의 대사가 나레이션처럼 흘러나오거든요. 그때 이 주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제하려고 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상황이 더 꼬이고 어긋나면서 오히려 내가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능력보다는 어쩌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드셨을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것을 좀 구분해내서 현재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타로에게 지혜를 구해보려고 이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부터 점검해 볼게요.
먼저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초심자의 카드가 좀 떠 있네요. 어떤 시작을 한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주, 이 검의 원소를 사용하는 초심자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검의 원소를 쓰는 사람들은 일단 생각과 사고, 이성, 판단력, 분석력 이런 사실관계 그리고 지고 이기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원소인데요. 페이지의 소주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조금 배우는 단계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머리를 많이 쓰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 조금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 즉 경계하는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잘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죠.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내는 재주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루는 능력이 조금 미숙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긴장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정말 많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칼의 이 원소가 지금 9번까지 확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9번은 거의 그 완성수예요. 마지막 수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좀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완벽해야 되거든요. 나는 잘 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한다고 나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웬걸 해봤더니 현실적인 게 여러 가지로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 카드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너무 좀 고통스럽고 힘들다. 좀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많이 조금 순환의 시간을 좀 겪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만큼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열등하게 보일 정도로 이 상황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지금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상황에 좀 경계심을 갖고 좀 멀리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탐색도 많이 하지만 아직 내가 미숙하다라는 것만 느끼게 되는 현실이다. 좀 가혹하죠. 예. 근데 이런 역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것은 뭘까? 내가 얻는 이득은 뭘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걸까? 막 이렇게 이득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나를 더 긴장시키게 만든다. 나를 더 위축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이 카드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킹 오브 펜타클은 조금 행동이 떨어지고 느리고 그리고 좀 고집이 있다.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이 느린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이득이 있는 건 아니면 굳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면 절대 내보이거나 주지 않겠다. 이런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 이 카드가 4번의 황제 카드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은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막 엄청난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여러분들 결국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완벽주의 성향이 정말 필요한 거긴 하거든요. 디테일을 꼼꼼하게 따져가고 잘못된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상황에 유리하고, 그리고 긴급한 상황, 그리고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성의 에너지, 원리 원칙을 내세우는 것들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피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완벽함을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달성하기 위해 통제력을 사람한테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킹 오브 펜타클스나 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불통, 내 원칙에 따라 이 틀 안에 네가 맞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방해 요소로 작동한다, 이 얘기를 현재 이 카드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단 한 명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심은 되게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반대하지? 저 사람이 내 약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정 욕구, 인정을 받아야지만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인정 욕구가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모습일 수 있겠다. 처음에 원래 미숙한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불안정함을 이기고 지는 그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느끼겠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죠. 내가 현재 상황에서 통제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은 좀 무엇인지 한번 카드로 펼쳐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통제 가능한 것, 이쪽 카드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고요. 이쪽 카드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카드는 내가 조금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나온 카드고요. 이 두 번째 카드는 그럼 실제적으로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카드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카드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에 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추구라는 거죠. 지나치게 안정적인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 아니면 행동을 안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무언가를 배워나가야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만 조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좀 해왔던 거, 그것들만 조금 하려고 하는 고집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는 페이지 오브 컵이라는 거죠. 이 페이지 오브 컵은 나의 감수성,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컵의 원소는 약간 그 잠재력과 자신의 어떤 재능을 얘기하기도 하고 인간 관계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카드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조직이라면, 기관이라면 여기에 들어와서 이 시작 단계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관심을 내가
주목시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원래는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카드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하냐? 재미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재미지고 즐겁게. 그리고 뭔가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막 신선한. 그리고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재기발랄함. 막 이런 활달함, 유머러스함. 이런 걸로 여러분들은 재능을 잘 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조금 여러분들은 오히려 좀 통제 가능한 영역이고 현재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쓰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놓친 부분을 알려줘 것 뿐인데 여러분들은 나의 완벽한 부분이 아닌 부족한 부분이 노출됐어. 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 하고 딱 움츠러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낌만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냥 나 혼자의 그냥 스트레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9번의 검 카드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잠 못 자지 마세요. 잠이나 푹 자세요. 이 얘기를 사실 해주고 있는 카드거든요. 제가 좀 말이 좀 그런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재능을 조금 믿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를 이 카드가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안전제일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펜타클 카드라던가 이 엠퍼러 카드가 다 안전제일주의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완벽함과 안정적인 부분. 딱 그거에 조금 고립되어서 그 틀 안에 내가 좀 갇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맥락이 일관성 있게 카드가 뽑혀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한번 이제 이쪽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사실 내가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내려놓으셔라, 이 부분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다. 결국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거를 조금 알아차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리딩을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통제 불가능하다 한 거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대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사고 주목을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은 여러분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너 재능 있어서 뽑은 거야. 그거 보여줘야지.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 자체가 그 도움이라는 것과 공정하게 배분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왜 나온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쟤한테 더 좋은 일 주고 왜 쟤한테 더 쉬운 일을 주지? 저렇게 쉬운 거 하면은 능력이 저 사람에 더 좋게 느껴질 거 아니야. 난 좀 억울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줘요. 이 카드를 보니까. 왜냐면은 이 식스 오브 펜타클은 공정한 배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정함의 기준은 평등과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1이 아니라는 거죠. 공정은 자,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니 더 가져.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득 부분에 있어서 나는 왜 3만 줘? 쟤 7을 왜 줘? 나 할 만큼 했고 이 팀에서 8화를 했는데 내가 왜 보상은 3만 받는 거야? 이거 억울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해지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 요걸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카드들이 그렇게 조금 저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카드에 킹 오브 컵 카드가 떴습니다. 자, 이 킹 오브 컵스는 이 컵의 이 특징을 능수능란하게 쓰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컵은 재능, 인간관계, 감정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쓴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에 동화되고 휩쓸리고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리해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네 마음이고 나는 나야,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인정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발휘하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의기소침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기소침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마음이고 이렇게 딱 구분해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고 그 모습이 오히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동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원래 끌어올 수 있는 미래, 이 엠퍼러, 황제, 결국 최종적인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행동 방향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 카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수용력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하면 그거 분리해내지만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한다라는 거는 흡수해서 내가 소화시킨다라는 얘기인데요. 흡수한다라는 게 동화라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에 나를 일치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느끼는 거구나. 근데 그 느낌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것이 소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모든 음식이 나를 이롭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가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로 내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힌트만 얻어가면 될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감정이 나의 평가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제 말이 복잡하게 들리실까요? 그래서 이 수용과 어떤 공감의 에너지 그리고 신뢰감 있는 어떤 조금 여유로운 에너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한다. 이 카드가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우주는 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었을까요? 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카드는 산과 산이 두 개가 딱 이렇게 겹쳐 있는,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거든요. 산은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근데 움직이지 않는 산이 똑같은 힘의 원리로 이렇게 서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주가 그 상황을 일부러 연출해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멈춤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그리고 나의 균등한 힘을 내가 밀어내면서 그러면서 이게 같이 밀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압축되면 압축될수록 갈 수 있는 건 옆으로 뿜어져 나오거나 위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밀도 있는 압력을 이겨내서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내재된 힘을 방출해내는 그 에너지를 너가 경험해봐라.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설계했다. 이렇게 이 우주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 고요하고 멈춤의 에너지, 즉 이 펜타클의 에너지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내면의 역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신념과 그런 기준들을 조금 내려놓고 확장하기 위해서 나는 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또 어떻게 나의 이
이성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래 한번 나의 가치를 내가 증명해 보겠어, 나의 잠재력 그래 보여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의심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그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의 오라클 카드 한 장 뽑아보고 리딩 마무리해 볼게요. 자, 27번 스피리추얼 파트너십, 이 카드가 떴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스승이자 제자가 되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좀 지치고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배우고 깨우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깨우침의 단계로 이 상황을 직시하셔라 라면서 이 카드가 조언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괴롭고 힘들지라도 지금 이런 모든 역동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니까요. 아, 이번 기회에 내가 또 성장하는구나, 나 진짜 잘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과제들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9번의 검 카드를 보니까 좀 저의 상황도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9번의 카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남의 마음, 남의 관심,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권유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더 세게 붙잡고 있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타로 리딩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딩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좀 들어오는 카드가 무엇이었을까요? 붙잡아야 할 것이었을까요? 내려놓아야 할 것이었을까요? 제 이 유튜브 채널 타로 이하는 질문으로 길을 열고 대화로 나의 방향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돕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저의 리딩이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밝혀서 미소로 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4번 리딩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당신은 빛납니다. 감사합니다.